이제 우리 오늘 할 내용은요, 화학결합 중에 이온결합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먼저 이제 화학결합을 좀 살짝 소개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학결합에 대한 얘기를 좀 전체적인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온결합, 공유결합을 대표하는, 이제 우리가 이온결합의 특징, 공유결합의 특징을 갖다가 잡아내는 게 대표적인 게 금속, 비금속의 결합을 이온결합이라고 했고, 비금속, 비금속의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어디서 증명을 해내냐면 전기분해를 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전기분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온결합 에너지 그래프를 설명을 하면 될 거야. 그리고 시간이 좀 나오면 공유결합까지 오늘 설명을 해버립시다. 그래서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을 한꺼번에 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보자고요.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할 내용이. 예전에도 한번 언젠가는 내가 이걸 설명해 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한번 출발해 보자고. 복습이라 생각하시고 하세요. 화학결합 중에 이제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을 이제 굵직하게 설명을 할 것이야. 이제 우리가 화학이라고 하는 거는 최각전자의 장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고3에 화학2에 가면 1단원이 기체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액체단원이 나오고, 고체단원이 나와. 그 고체단원에서 다뤄지는 부분이야. 그래서 화학2에 고3 때 배우는 고체 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결합을 크게 이제 굵직하게 어떻게 나누면, 오늘 배울 이온결합 이렇게 나눌 거야. 그 다음에 공유결합 이렇게 나눌 거야.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금속결합까지 있습니다. 사실은 금속결합은 볼 것도 없어요. 자유전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 그래서 굵직하게 화학에서 화학결합을 얘기해라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가지 결합이 있어. 이온결합, 공유결합, 그 다음에 금속결합. 그런데 이제 우리 화투에서는 이 세 개의 결합을 갖다가 고체로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얘는 이온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원자결정이 있어. 그래서 결정의 종류로는 4개가 나옵니다. 얘는 분자결정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금속결정 이렇게 나오겠지. 금속결정 먼저 얘기해버릴까? 얘는 누구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여기 물리 배운 학생들이 있니? 자유전자는 어떻게 되니? 도체의 성질이죠. 그래서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가 갭이 없잖아. 그래갖고 바로바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애들을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하는데, 얘 때문에 생기는 게 이제 뭐야? 금속광택이죠. 전파장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반딱반딱거리는 금속광택. 그 다음에 또 뭐죠? 전기하고 자유전자가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열 전도성이 굉장히 좋지. 전기하고 열 전도성이 좋더라.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두들겨 피면은 펼침성임. 그 다음에 뽑으면 엿가락처럼 뽑히죠. 뽑힘성 이렇게 돼. 옛날 책에는 펼치는 걸 전성이라 그러고 뽑히는 걸 연성이라 그래. 이렇게도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자유전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게 금속결정의 특징이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이온결정. 우리가 오늘 이제 할 게 이온결합이거든. 이온결합 중에 고체 상태 물질이 많잖아요. 거의 대다수 고체지. 이온결정이다 보니까 이온결정을 우리가 다룰 때 뭐를 다루냐면 녹는 점을 다룬다. 녹는 점, 멜팅 포인트. 그래서 이 녹는 점으로 이온결합의 결합력을 설명할 거야. 오늘 녹는 점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온결정은 주로 이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금속하고 비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내가 맨날 수도 없이 쓰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이온결합 그러면 이제 결정이란 표현보다는 저건 화투의 표현이니까 우리 이온결합으로 얘기할 거야. 이온결합 그러면 1번이 무조건 금속, 비금속이야.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한 700도에서 2800도 정도까지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요. 녹는 점이. 저렇게 레인지가 넓다는 얘기는 이 이온결합력이, 이온결합 에너지가 굉장히 크고 작은 애들이 많다라는 거야. 작은 애들은 녹는 점이 한 600, 700도밖에 안 되는 거고, 큰 놈들은 한 2800도까지 맥시멈 가더라는 거지. 그럼 그걸 결정짓는 요소가 뭘 거냐? 그게 이제 오늘의 가장 핵심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녹는 점으로 보통 비교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얘랑 이제 대비돼서 비교하는 애가 금속 결정인데, 이놈의 금속 결정은 니네 철은, 이건 상식이죠? 1530도
철의 녹는 점. W는 이건 좀 이름이 생소하니까 금속 텅스텐이다. 탱크 껍데기 만드는 텅스텐. 이게 되게 녹는 점이 제일 높아요. 금속 중에 3000도씨입니다. 그래서 금속 중에 녹는 점 1등은 텅스텐이야. 그런데 얘보다 훨씬 높은 애가 있어. 그게 원자 결정이야. 니네들이 좋아하는 거죠?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몇 도? 4000도. 그래서 압도적으로 원자 결정이 녹는 점은 1등이다. 이제 원자 결정에 관련된 저 탄소 동소체에 관련된 애들이 니네 고1 때 배웠던 신소재 있죠? 그래핀이라든지 탄소 나노튜브라든지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전반적으로 다 녹는 점이 다 높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또 다이아몬드하고 틀려서 전기 전도성이 있지. 다이아몬드는 정사면체 구조를 갖지만 걔네는 결합이 3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14족이니까 탄소가 14족인데 결합이 3개밖에 없으니까 전자 하나가 남어. 그 전자 하나가 마치 자유전자처럼 행동한다고. 그래서 그래핀이나 탄소 나노튜브나 그다음에 또 뭐 있죠? 플로렌.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전기의 전도성이 되게 우수하다. 그런 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기 전도성 별로 좋지 않고 그다음에 분자 결정에 누가 있어? CO2 같은 애들이 대표적이죠. 이걸 G라고 쓰면 우리는 이산화탄소야. 근데 이걸 억지로 올려갖고 S라고 쓰잖아? 얘 뭐죠? 이름이? 드라이 아이스야. 그러니까 얘는 분자 간의 인력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억지로 올려놓은 거야. 이런 애들을 분자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 승화되잖아. 베스킨라빈 31 가면 주잖아요. 집에 어디까지 가요? 30분 걸려요. 그러면 하나 더 주지. 그럼 걔네들이 승화되면서 주변에 있는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고 집에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걸 승화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녹는 점 끓는 점이 그렇게 높지 못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외적인 얘네들 빼고는 녹는 점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녹는 점이 되게 높아요. 얘네들. 얘네 높더라. 근데 얘는 레인지가 넓더라. 이 레인지가 넓은 이유. 낮은 놈하고 높은 놈을 비교할 수 있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이온결합 물질. 그래서 녹는 점으로는 사실은 구별이 쉽지는 않다. 이온 결정하고 금속 결정은 녹는 점으로는 구별이 안 된다. 둘 다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하는 게 뭐라고? 전기 전도성으로 구분한다. 여러분들은 전기 전도성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구분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온 결정 같은 경우는 고체는 안 돼. 액체는 전기가 통해. 액체의 종류에는 2종류가 있어요. 지 스스로 녹이는 애가 있죠. 스물스물 녹는 거. 이거 돼요. 그 다음에 물에다 녹이는 경우도 있지. 액체에다 녹여도 이건 이온이. 얘네 둘 다 뭐를 형성한다? 이온을 형성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온의 의미가 뭐라 그랬니? 이온은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지. 전하 나르게야. 전하가 이동해줘야지 전기가 통하는 거기 때문에. 이온이 형성해서 이동하니까 액체 상태에서는 무조건 전기 전도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고체에는 없더라. 움직임이 없어요. 딱 고정돼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고정돼 있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돼? 망치로 두들기면 어떻게 되죠? N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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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l 망치로 탁 두면 Na, NaCl, Cl, Cl 이렇게 되니까 반발해버리잖아. 부스러진다. 얘는 전기 전도성 아예 없다고 보면 돼. 물론 예외적인 거 있어. 예외적인 건 아까 얘기했던 탄소 동소체들은 어떻다 그랬니? 아까 얘기했던 탄소 동소체 신소재 얘네들은 이렇게 탄소에 이렇게 결합할이 3개밖에 없다가 여기 전자 하나가 마치 자유전자처럼 행동하니까 전기가 잘 통하더라는 거예요. 얘네 예외 빼고 다이아몬드는 전기 전도성 없어. 왜? 4개가 결합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래핀이나 탄소 나노튜브나 그 다음에 플로렌 이런 애들은 3개만 결합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예외적으로 전기 전도성이 좋다. 굿이야 굿. 그 외에 나머지 이런 것들은 아예 전기 전도성이 없더라. 공유 결정은 대부분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은 고체에도 당연히 있죠. 액체에도 당연히 있지. 얘는 누구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고체일 때 안 되는 거, 고체일 때 되는 거. 이걸로 이게 이온결합 물질인지 금속결합 물질인지 구별할 수 있더라.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화투에서 고체 파트에서 나오는 화학결합의 성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전기 전도성의 얘기가 나왔죠. 전기 전도성 문제. 여기 이제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이 이온결합 문제를 전기 전도성으로 그래프로 그린 그림이 있어. 이 그림도 잘 나옵니다. X축이 온도다. 도시. Y축이 전기 전도도다.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 온도가 뭐야? 녹는 점이야. 그래서 어떤 녹는 점을 지나가니까 그럼 여기는 액체 상태겠지. 여기는 고체 상태겠죠. 그러니까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도가 0이다가 액체 상태가 되는 녹는 순간에 전도도가 껑충 뛰잖아. 그러니까 이 액체 상태에서 뭐가 생긴 거야? 이온이 생긴 거라고. 이온이 형성해서 이온이 이동하니까 전하를 날라줄 수 있으니까 전기가 통하더라. 그래서 물에 넣거나 지 스스로 이렇게 이온을 만들어, 특히 이제 물에 넣었을 때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통해지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전해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렉트로라이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하고 이제 뭐를 비교해야 되냐면 비전해질. 용액에 녹여서 수용액에 녹여갖고 전해질을 이온을 형성하지 않는 거야. 난 엘렉트로라이트라고 그래. C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물질들을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해질은 대표적인 게 NaCl처럼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이야. 그다음 뭐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뭐 간장 뭐 이런 거 있죠. 여기서는 뭐 비전해질은 뭐 있어? 설탕. 그다음에 포도당. 뭐 요소 이런 애들. 얘네들은 전부 다 물에 둘 다 잘 녹아.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이 물에 들어가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된다고. 간장 안에 간장 짭조름하잖아.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겠지. 뭐 칼슘 같은 것도 들어있겠지. 막 이온들이 잔뜩 들어있다고. 그래서 얘는 전기가 잘 통해. 그거에 비해서 설탕이나 포도당, 요소는 이거 다 뭐예요? 분자 형태로 돼 있어. 얘네는 전부 다 이온 형태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분자다 보니까 녹긴 녹아요. 녹긴 녹는데 전기가 안 통해.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하는 애들을 비전해질, 전기가 통하는 애를 전해질 이렇게 한다. 그래서 물에 녹아갖고 전기가 통하는 물질을 갖다 전해질. 여기다가 이제 그 테스터기를 딱 꼽으면 불이 반짝 들어와. 여기 불이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전해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전해질도 뭐 있어? 강전해질이 있고 약전해질이 있더라. 이제 강전해질, 약전해질 대표적인 애가 우리 강산도 있잖아요. 여기 약산도 여기에 해당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 HCl이 강산이거든. CH3, COOH, 뭐야, 아세트산, 이거 약산이잖아. 이거 물에다 집어넣으면 H 플러스에 Cl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여기 물에다 집어넣으면 H 플러스에 초산이온 CH3, COO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얘요. 얘 10만 개 집어넣잖아. 이거 없어지고 다 10만 개로 바뀐다. 다 이온화된다. 이런 애들을 강전해질이라 그래. 또는 강산이라 그래. 얘 10만 개 집어넣잖아요. 얘 한 개 생긴다. 99,999개는 이걸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H가 되게 조금 나오니까 이건 약산이요. 약전해질이라 그래. 그럼 얘네 용액에 각각의 이제 전구에 불을 붙였다고 해봐. 이렇게 꼽았다고 해봐. 얘는 되게 밝게 켜지겠지. 얘는 엄청 밝게. 얘는 희미하게 켜지겠죠. 이렇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애들이 나온다고. 이쪽에 이제 반응 시간이, 농도라고 합시다. 이 전해질 영역의 농도라고 해봐. 여기는 이제 뭘로 할까요?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고 하나는 이렇게 낮게 형성이 되더라. 우린 이렇게 되는 거. 여기를 강전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약전해질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되더라. 구별할 수. 선생님 왜 이게 똑같아지나요? 이렇게 계속 증가 안 하고. 증가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용액 안에 이온들이 더 이상 딱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농도가 더 이상 진해지면 이제 이온들이 더 녹지 않고 많이 녹았을 때 더 이동하지 않아. 이온들이 그 사이에 꽉 차면 어떻게 돼요? 전하가 그 위를 징검다리 가듯이 이렇게 뛰어가는 거지 이온이 직접 이동시켜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농도가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일정해지는 이유가 전류가 일정해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이걸 컨벡션이라고 그래. 좀 유명한 표현으로. 이거 꽉 찼단 얘기야. 이온들이 꽉 차면 이온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전하가 껑충껑충 뛰어가는 거야. 그게 맨날 똑같지. 더 이상 농도하고 관련이 없어지는 거죠. 어쨌든 높은 게 강전해질이고 낮은 게 약전해질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녹이면 전기를 물론 물에 안 녹는 물질도 있어. 앙금 있잖아. 그런 애들도 있는데 우리한테 나오는 거는 전부 다 물에 녹는 거다. 그래서 물에 잘 녹으면 이온화가 잘 되면 그래서 이온수가 많아지면 농도가 진해지면 전기가 잘 통해. 그런 애를 우리는 강전해질이라고 한다. 전기가 잘 안 통하는 애들 조금 나와가지고 이런 약전해질. 전구의 밝기가 굉장히 밝아진다. 희미하게. 이렇게 구분한다. 이게 이제 뭐예요? 화학결합에서 이온결합, 공결합, 금속결합에 대한 특징을 설명한 거고 녹는 점으로는 구별이 안 돼서
전기 전도성으로 구별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온결합 물질하고 중간에 있는 공유결합. 자, 이게 공유결합 물질이죠. 얘네들 분자로 되어 있는 애들 둘 다 물에는 되게 잘 녹는데 얘는 이온을 형성하기 때문에 전기를 통하지만 얘는 녹긴 녹지만 다 분자 형태니까 전기가 안 통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전해질, 비전해질이라고 나눈다. 요렇게 구성 이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계속 쓰고 있잖아요. 이온결합 그러면 금속, 비금속이고 공유결합 그러면 비금속, 비금속의 결합이야. 이렇게 계속 쓰고 있잖아. 진짜 저런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전기분해라는 실험을 합니다. 전기분해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화학결합 중에 이온결합 물질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려고 전기분해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분해 중에는 열분해가 있어. 열분해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파롤리시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센 게 전기분해요. 그래서 엘렉트롤리시스 이거 화학에서 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촉매분해가 나온다. 전기분해보다 조금 더 센 거는 촉매분해야. 그래서 얘는 카탈리시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센 게 이제 광분해죠. 광분해. 화낸 게 아니고 빛으로 분해한다는 뜻이야. 광분하지 마시고. 광분해는 뭐 포톨리시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로 본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라부아제가 물을 한번 분해해 보고 싶어서 조금 이따 물 분해하는 거 나오는데 물을 분해하려고 이걸 가열을 해봤어. 그러니까 물은 분명히 분해하면 어떻게 돼야 돼? 수소하고 산소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어설프게 가열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수증기로 변해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태 변화를 해버리더라는 거야. 이게 쪼개지기를 원했는데 상태 변화 그냥 물이잖아. 수증기도 물이잖아. 분해가 안 되더라는 거야. 그럴 때 조금 더 센 걸로 분해해야 돼. 그래서 전기 분해를 하는 거예요. 라부아제가 그 뒤로 열분해도 해요. 주철관으로 막 이렇게 막 장치를 만들어 갖고 한 400도로 가열하니까 거기서 수소하고 산소가 나오더라. 라부아제는 성공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분해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수증기로 돼버리기 때문에 상태 변화하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그거보다 좀 센 게 전기분해야. 그래서 전기분해로 지지면 거기서 이제 수소기체, 산소기체가 나오게 되는 거야. 아, 물은 수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구나. 수소하고 산소, 순물질로 되어 있는 화합물이구나. 이렇게 알아낸 게 전기분해야. 그거보다 이제 더 센 게 촉매분해라고. 촉매분해. 선생님이 지금 양복을 한 4벌 얻어 입었어요. 니네가 너무 잘 아는 우리 우지연 선생님도 선생님이 양복을 얻어 입었어. 선생님이 중매해가지고 둘이 만났어요. 저기 오지연 선생님 부군을 선생님이 소개시켜갖고 이렇게 결혼시켰어. 사실은 선생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인맥이 많잖아요. 이렇게 만나보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특성이 좀 비슷하고 둘이 잘 맞을 것 같아. 그냥 내 생각에. 요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광고 나오는 뭐 사랑의 듀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는 조건하고 조건의 만남이잖아. 뭐 남자 연봉이 얼마고 남자 차가 뭐 집이 뭐고 막 얼굴은 뭐 키는 얼마고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자는 뭐 몸매가 어떻고 막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조건으로도 살긴 하지만 사실은 또 사람 대 사람으로 이게 좀 맞아야지. 그죠? 취향도 맞고 스타일도 맞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오래 롱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만나보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좀 잘 맞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만나보라고 소개했더니 둘이 그냥 불꽃 튀기게 해갖고 결혼해서 애도 낳고 이렇게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양복을 한 4벌 정도 얻어 입었어요. 한 4커플 지금도 문제없이 애정전선에 문제없이 잘 살더라고요. 선생님이 나중에 그런 매칭을 하는 그런 중매쟁이 그런 사이트를 하나 운영을 할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는데 선생님 나중에 할 거 되게 많아. 그러니까 니네들 나중에라도 이제 어디 취직 안 되고 그러면 선생님 찾아와. 내가 이것저것 시켜줄게.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선생님 학원 사냥꾼 뭐 이런 것도 하고 싶고 학원 이렇게 매입해가지고 학원 키워가지고 또 딴 사람한테 넘기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전국적으로 많거든. 그런 거 내지는 방금 얘기했던 사람 매칭 시켜주는. 그러다가 이제 잘못해서 뭐 나쁜 길로 빠지면 인신매매 이런 거 하면 큰일 나죠.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좋은 쪽의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그 중매 역할을 한 게 그런 거라고. 근데 화학에서 촉매는 대표적으로 선생님도 집에 어디 찾아보면 있을 거야. 선생님은 화학을 전공해갖고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어느 순간에 연구원에 대한 어떤 환멸 뭐 이런 걸 좀 느껴서 선생님이 이제 외도를 시작했죠. 그 외도가 이제 학원 선생님으로 빠져나온 거지. 그래서 선생님 전공은 화학을 했지만 이제 뭐 실험하고 이런 건 딱 6년만 했어요. 근데 그 실험할 때 학부 졸업을 하면 후배들이 화학과는 전통적으로 후배들이 돈 모아갖고 그게 전통이야. 금반지인데 100금 반지, PT. 그 한 돈짜리를 모양 넣지 않고 그냥 한 돈짜리를 선물을 합니다. 선배들한테. 그게 이제 전통이야. 웬만한 그 화학과들은 다 그게 전통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유기 합성을 하는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해서 조건을 바꿔보고 그래도 이론적으로 나와야 되는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최종 마지막에 쓰는 방법이 반지 빼갖고 넣는 거야. 근데 이 백금이 도대체 어떤 작용을 해서 이런 촉매 작용을 하는지는 아주 명쾌하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근데 수소를 갖다가 원자 수준으로 이렇게 저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그리고 전자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백금이 그런 걸 되게 잘해.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반응하는 데다가 백금을 집어넣으면 걔가 그런 작용으로 촉매 작용을 일으켜서 반응이 잘 일어나요. 생각보다 잘 일어나. 그리고 나중에 꺼내가지고 씻으면 그냥 백금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금반지가 가격이, 근데 백금은 일반 황금보다는 누른 금보다는 가격이 비싸요. 살 때는. 근데 팔 때는 값어치가 없어.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여학생들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 예물 반지로 받으세요. 예물 반지 다이아를 받을 때 다이아를 생각해봐, 상상해봐. 누런색 금반지에다 거의 다이아가 꼽혀 있다고 생각 안 이뻐요. 백금에 꼽혀 있어야지 이뻐. 그래서 원래 다이아 반지는 백금에 이렇게 캐럿이 좀 큰 거, 알맹이 큰 거, 그게 이제 거기에 올려져 있어야지 예쁘다. 좀 안 이쁘지 않냐? 우리 그냥 편견인가? 누런색 뻐쩍뻐쩍거리는 거에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안 이쁠 것 같은데. 그런 거 본 적이 별로 없는데. 대부분 백금에 다이아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이아는 저 백금은 나중에 팔려고 보면 금의 값어치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화학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촉매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작용인지 잘 알려져 있진 않아. 근데 반응은 일어나. 내가 오지현 쌤하고 오지현 쌤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연결시켰는지는 모르지만 내 느낌상 그냥 연결하면 잘 될 것 같아서 또 내가 연결했더니 된 거야. 이게 촉매작용이야. 이게 중매작용이야. 그런 거죠. 이거는 선생님의 느낌인 거지. 이거 뭐 명확하게 뭐 이 사람은 이래서 맞아. 그걸 내가 알면 내가 결혼의 듀오 그걸 차리게? 그렇잖아. 그게 이제 촉매분해다. 촉매다. 그 다음에 이제 광분해. 광분해는 니네 이미 알고 있어요. 광분해는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날 때 우리 뿌리털에서 흡수한 물하고 생명과학 2에서 배운다. 뿌리털에서 흡수한 물하고 그 다음에 빛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 물이 광분해를 일으키는 거야. 거기서 산소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산소는요, 실제로 광합성의 결과로 나온 게 아니고 물의 광분해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식물한테 의존 안 해도 신선한 산소를 얻을 수가 있어요. 700나노미터하고 680나노미터 빛만 있으면 그게 이제 그 대신 이제 관계 시스템이 있어야지. 식물의 그 엽록소에 들어있는 그 P700하고 P680이라고 하는 그 엽록소가 있어야 돼. 그 엽록소 시스템을 우리가 직접 만들기만 하면 거기다 물을 집어넣고 그거 해당되는 빛 에너지만 쪼여주면 거기서 산소가 막 나와요. 우리 그 산소는 먹을 수 있는 산소야. 그리고 거기서 분해된 수소하고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켈빈 내로에 들어가서 이제 암반응을 일으키면 거기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광합성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광합성은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켈빈 내로를 돌려가지고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과정, 두 과정으로. 그래서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는 걸 명반응이라 그래. 빛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걸 암반응이라 그래. 그래서 명반응, 암반응 이거는 고3 때 배웁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는 있는 거야. 이런 내용들이 니네 분해는 아니지만 광이 얼마나 센 거냐면 니네 치과 치료 다 받잖아. 레진이라고 혹시 들어봤니? 레진. 이게 이제 여기 이빨이 구멍이 났어. 그죠? 구멍이 나고 거기 충치가 생겼어. 그러면 그냥 나 제일 기분 나쁜 게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제일 싫어. 기분 나빠.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걸 그냥 꼴깍꼴깍 삼키는데 좀 빨리 좀 이걸 좀 그 간호사가 좀 부지런해야 되는데 게으른 간호사를 만나면
그거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이게 뭐라고 석션이라고 그러죠. 그걸 빨리 해줘야 되는데 목구멍으로 막 넘어가고 있는데 그걸 안 해줘갖고 막 다 삼키고 막 기분이 너무 나빠요. 하여튼 그래. 그래 그거 하는데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고 이제 내일 또 치료해야 되잖아. 다음 주 이틀 뒤에 와야 되잖아. 그럼 이제 우리 음식도 먹어야 되니까 거기를 메꿔주잖아. 그 의사 선생님 무한히 옆에 무슨 이런 크림 바르는 빵 칼 같이 생긴 걸로 막 뭘 개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그 레진이야. 껌처럼 생긴 걸 막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다 이제 채워 넣는다고. 채워 넣고 뭐 해요? 무슨 기계? 그렇지. 자기는 안 보려고 그러래. 딸깍 그지. 그게 UV야. 자외선이야. 그걸 쪼여주면 그 고분자 레진은 빛에너지를 받으면 걔네들이 굳어버려. 그래서 딱딱하게 굳으면. 그래서 굳어가지고 이제 적당히 응급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음식 같은 걸 먹을 수 있는 거야. 그 나중에 이제 팔 때는 이제 갉아내는 거지 또. 나중에는 그거 해도 안 돼. 한번 변형된 거는 다시 말랑말랑해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갉아내갖고 다시 또 뺀 다음에 다시 또 치료하고. 그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뭐 금리발로 씌우든지 뭐 메탈로 씌우는 거죠. 그런 내용. 그러니까 빛에너지가 그런데 화학 반응에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로 치면은 빛이 제일 세다. 그 중에 이제 열분해로 안 되니까 우리는 이 전기분해를 쓰고 싶은 거야. 이 전기분해를 쓰는 이유 중에 또 있어. 이게 화학결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랬지. 화학결합은 뭐의 장난이라 그랬어? 최각 전자의 장난이라 그랬어. 그래서 전기분해는 전자를 공급해 주는 거거든. 전자를 공급했더니 얘네들이 헤어지더라는 거야. 요 사이에 전자가 관여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화학결합은 최외각 전자가 관여한 최외각 전자의 장난이다. 이렇게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전기분해로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을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NaCl에 S라고 쓸게. 용융 전기분해야. 이렇게 됩니다. 자, 전기분해의 정의를 좀 잠깐 설명을 해볼게. 전기분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극에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이게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양질의 전자를 제공한다. 해서 화합물을 갖다가 뭘로? 원소 물질로 분리를 하는 거지. 이걸 우리는 전기분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은 화합물에 해당되는 거거든. 두 가지 이상의 원소 물질이 결합해갖고 새로운 물질이 된 걸 우리는 화합물이라 그래. 근데 그게 양이온, 음이온으로 돼갖고 결합하는 걸 이온결합이라고 그러고 비금속끼리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결합한 걸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두 가지 이상이 합쳐서 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순수한 물질로 만드는 거야. 순수한 물질은 원소 물질로 분리를 하는 거. 근데 거기 사이에 전자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은 양의 전자를 주는 거야. 우리 여기 여학생들 비중이 크잖아요. 나는 여기 우리 윤서랑 선생님은 너무 행복한 거야. 우리 누나들도 많고 동기들도 많고 여학생들이 많잖아요. 매일 이 수업이 나는 기다려져. 여학생들이 많아서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바깥에 야 윤서야 바깥에 블랙핑크가 왔다 그래 봐. 우린 이 언니들 다 버릴 수 있어. 그치? 제니가 왔대. 다 버릴 수 있어. 우리는 갈 거야. 그치? 그럼 이제 니네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수학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원장 선생님이 배신했어요. 막 이러면서 뭐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는 거지. 어디 갈 건데? 니네도? 야 그거 그러면 안 되지. 아마 걔네 올 때 부록으로 걔네 회사에서 따라온 남자 아직 유명하지 않은 보이그룹들이 있을 거야. 거기 가서 이제 걔네 구경해야지. 요새 누구 좋아하니? NCT? 무슨 또 있던데? 또 뜨는 애들이 있던데. NCT가 20몇 명이니? 걔 너무 많어. 뭐 이름이 좀 무슨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이 되게 길던데. 걔네 인기 많던데. 뭐라고? 그래 맞아. 투모로우 뭐시기 있어. 이름이 좀 길. 근데 뭐 걔네도 다 얼굴 성형하고 수술하고 그런가 봐요. 다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구별에 관심이 없으면 구별을 잘 못하겠어요. 남자애들도 너무 예쁘게 생겨갖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야. 지금은 선생님은 내가 양이온이든 내가 뭐 어떤
공결한 물질이든 나는 지금 되게 만족해요. 우리 여학생들이 많으니까 여기 이러고 만족하고 있는데 바깥에 더 강력한 전자들이 들어오면 나는 거기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니네들하고 헤어지는 거지. 이게 바로 전기분해를 통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하라고 그냥 쉽게 설명한 거야. 자, 여기에 이제 누가 있어? 이제 막자사발이 이렇게 있어. 사기로 되어 있는. 여기다가 이제 누구를 고체 NaCl. 그냥 실험하면 재미없으니까, 그죠? 실험하면서 같이 뭘 할 수 있는 저기다가 소금으로 합시다. 소금 저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가열을 해야죠. 그럼 여기다 뭘 올릴까? 소금구이? 새우? 그죠? 새우 소금구이를 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흰색 소금에다가 위에다가 그것도 너무 근데 인간들이 잔인한 거 아니냐? 그죠? 회색 살아있는 새우를 넣으면 뚜껑으로 덮어놓으면 막 툭툭툭툭 튀어갖고 막 그러다 금방 빨개져 버리죠. 맛있어요. 그죠? 거기다 소금까지 묻어갖고 좀 간도 되고 막 그러죠. 다 먹고 나면 소금이 눌러붙어요. 녹아가지고. 왜 그러면 계속 따뜻하게 먹으려고 계속 불을 켜놓거든. 그러니까 소금이 한 600도, 700도 정도 되면 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열하면 녹아요. 용융돼. 그럼 여기다가 전극을 꼽는 것이야. 전극을 이렇게 꼽고 회로를 연결하는 것이지. 회로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긴 거, 짧은 거, 스위치 이렇게 연결했어. 스위치 닫고 여기가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고. 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얘네는 녹아가지고 스물스물 녹겠지.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있겠죠. 마이너스니까 이게 여자고 NA가 남자라고 합시다. 그냥. 그래서 어떻게 돼? 스위치를 닫아주면 양질의 전자가 여기에 공급이 되는 거죠. 자, 블랙핑크 애들이 왕창 뜨고 와 있어. 그래서 선생님 배신하고 일로 달려가죠.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게 선생님이야? 선생님이 배신하고 블랙핑크 제니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NA가 석출이 되죠. 여기에 반딱반딱거리는 금속이 석출되는 거야. 금속이 석출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플러스 극. 그러니까 전자를 얻었으니까 이거 무슨 전극이라 그래? 환원전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산화환원을 배우진 않았지만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야.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Cl 마이너스. 아까 우리 진주는 같이 구경 간다 그랬는데 거기 가서 남자 보이그룹이 있으면 보이그룹한테 이제 막 사인해달라고 막 매달리는 거죠. 자, 근데 두 마리에 얘가 가서 Cl2가 거기서 기체가 뽀글뽀글 나오더라. 그리고 전자 두 마리를 내놓더라. 산화가 되는 거죠. 이제 개수 맞춰야 되니까 여기다 두 개 써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이 자극적 냄새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니네 락스 냄새 알지? 수영장 소독 냄새. 그런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건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장미꽃 이렇게 갖다 대면 꽃이 하얗게 탈색돼 버려. 청바지 집어넣으면 락스에 집어넣으면 허옇게 탈색되잖아. 이렇게. 그게 탈색이 됩니다. 탈색 반응이 일어나. 얘가 물에 들어가면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지? 예전에 한번 해준 것 같은데 Cl2가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하이프와 염소산이 양쪽 반응으로 이렇게 만들. HOCl 이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HCl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락스 성분이거든 사실은. 하이프와 염소산. 그리고 염산이 생겨. 그래서 락스에다 염산 섞으면 어떻게 돼? Cl2 이게 생겨갖고 위기탈출 넘버원에 그 일본 아줌마가 죽었죠. 저것 때문에. 위기탈출 넘버원은 맨날 죽잖아. 이렇게 해서 죽었다. 이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락스에다가 산성 세제를 쓰게 되면 큰일 나요. 이거 염소계 표백제거든. 염소계 표백제에다가 산성 세제를 섞으면 염소가 발생해서 이게 독성이 되게 강하거든. 이렇게 됩니다. 그런 참고로 그냥 알아둡시다. 나중에 산화환원에서 나온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서 결국은 얘가 금속이잖아. 그 다음에 기체 얘는 할로젠이니까 비금속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NaCl이라고 하는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이온결합 물질은 금속하고 비금속 성분으로 호돈소 물질, 원소 물질로 이루어졌는데 내가 전자를 넣어줬더니 제니를 넣어줬더니 얘네가 찢어지더라는 거야. 얘네 결합이 전자가 관여해 있구나. 전자가 관여한 반응을 이구나라는 걸 또 알아낸 거야.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냈죠. 금속,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아냈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전자가 관여한 반응이다라는 걸 알아낸 거야. 화학결합은 그래서 최각전자의 장난이다. 전자가 관여했다. 이렇게 알아낸 게 전기분해로 알아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H2O. H2O는 이제 분자니까 이렇게 쓸 거야. 이거에 전기 분해를 할 거예요. 네, 아까 뭐 라부아지에? 아니야. 라부아지에인가? 이게 맞냐? 응. 라부아지에. 라부아지에. 발음이 이상한데? 라부아지에가 화학자예요. 이 사람이 주철관 실험을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성공했어. 400도씨로. 근데 우리가 일반인이 400도씨로 하면 그냥 수증기로 돼버린다니까? 근데 이 사람은 주철관을 막 이렇게 이제 잘 설계를 해갖고 그게 이제 분해가 돼서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가 나오게끔 했어. 그래서 물은 H2하고 O2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아낸 거야. 이런 원소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그렇게 만들어진 화합물이다. 둘 다 셋 다 순물질이다. 이렇게 순수한 물질. 근데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 원소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는데 요새 그래도 가끔 물어봐. 이런 원소 물질이라고 그러고 얘는 순물질이긴 해. 순수한 물질이긴 한데 얘는 원소는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이 합쳐졌으니까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화합물은 두 가지가 있어. 이온결합 화합물이 있고 공유결합 화합물이 있는 거야. 근데 이러면서 얘는 분자죠. 근데 이온결합은 얘는 분자가 아니지. 왜 분자가 아니라 그랬어? NaCl 어디를 분자로 잡을 거야?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금속결합은 분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공유결합은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분자인 애들은 대부분 이제 기체가 많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똑같이 물도 가지고 이제 전기 분해를 할 거야. 물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열하고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해놓고 전극만 갖다 놓는 거야. 전극을 띡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띡 꼽고 전원을 연결하면 돼요. 회로를 연결하면 돼. 이렇게 회로를 연결하자. 자, 긴 거 짧은 거 스위치 이렇게 놓고 스위치를 닫으면 되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순수한 물 H2O거든. 근데 이 H2O가 전기가 잘 안 통해. 순수한 물은. 그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물을 전기 안 통한다 그랬으니까 집에 가서 수돗물 틀어갖고 물을 손에다 적신 다음에 그죠? 젓가락 같은 거 이렇게 잡아가지고 저 콘센트에다 한번 꼽아보세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이렇게 꼽으면 이거는 진짜 옛날에 다 알려진 사실인데 똥꼬가 터져요. 똥꼬가 제일 약하고 거기 정맥이 거기 있는데 그래서 거기 그쪽이 터져. 그래갖고 여기 엉덩이가 탁 터져서 그 터지면 죽어요. 이렇게 똥꼬 터지면은 그거 어떻게 안 돼? 그래서 옛날에 그 누구지? 일제 고등계 형사들이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을 잡아다가 고문할 때 전기 고문할 때 그렇게 했대. 그래갖고 그 똥꼬를 보면서 이게 부풀어서 터질라 그러면 멈추고 그래 불어 그러면 그 터지면 죽으니까 그렇게 고문했다. 되게 나쁜 놈이죠. 아 옛날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해보셨어요? 아니 내가 그걸 못 해봤어요. 나는 그건 해봤어. 이거 나 천벌 받을지도 모르는데 개구리는 해봤어. 군대 가면 312 전화기라는 게 있거든. 그 이제 야전 전화기야. 그거는 이게 전원이 없기 때문에 이걸 돌려야 돼. 돌리면 전기가 발생을 해. 그래갖고 통신 부대원들이 그걸 설치를 한다. 선을 깔아가 유선 전화야. 따락따락따락 돌리면 띠릭띠릭 소리가 나갖고 이제 이쪽 초소하고 이쪽 초소 막 전화기를 쓰는 312 전화기라는 게 있어. 근데 그게 돌리면 한 5볼트에서 7볼트 정도 나와요. 직류로. 산에 저기를 가면 훈련을 가면 그래서 개구리를 잡아. 개구리를 잡아갖고 연결해갖고 탁 돌리잖아. 진짜로 개구리가 쫙 뻗어요. 그래갖고 그거 되게 기분 나쁘다. 지금은 그럼 큰일 났는데 후임병들 해갖고 이제 잡아. 그래갖고 이제 뭐 외우는 거 그런 거 있거든. 시켜서 못 외우면 돌리는 거야. 나도 당해봤는데 아 기분이 되게 그 묘한 기분이야. 되게 기분 나쁜 찌릿찌릿함이야. 그래서 개구리들은 쭉쭉 뻗더라고요. 그냥 되게 어쨌든 기분 나빠. 아프지는 않는데 뭐 좀 묘한 기분이야. 그게 감전되면 그렇더라고요. 한 번은 선생님이 집에서 세탁기에 누전된 거를 감전돼갖고 한 며칠 고생했는데 선생님은 원래 집안일을 잘 안 도와주거든. 바빠서. 근데 하루는
빨래 널은 거를 좀 빨래 돌아간 거를 좀 꺼내서 널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가갖고 세탁기 이렇게 탁 열어갖고 거기 이렇게 이거 잡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내 몸이 선생님 그래도 나름 체중이 있잖아. 이걸 잡고 있었는데 내 몸이 이렇게 딸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걔 전기가 들어오니까 선생님 근육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작용을 해버린 거지. 그래갖고 한 3, 4일을 이게 저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사 불러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전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부품을 하나 바꿔주더라고요. 선생님 아내를 보낼 수 있었는데 내가 당했어. 나를 일부러 보내려고 그랬던 거야. 근데 감전을 그렇게 해서 2번 정도 당해봤는데 감전 되게 기분 나쁩니다. 조심해야 되네. 감전되면. 물은 전기 안 통합니다. 근데 수돗물은 통해요. 또 니네들은 손에다 물 묻히면 지금 손 빨리 빨아먹어 봐봐. 손이 짭짤해. 손에서 땀도 나고 손에서 이 전해질 물질이 많이 나오고 전해질 배웠잖아. 전해질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손에 물 묻는 거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전기가 잘 통합니다. 그래서 감염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똥꼬가 터진다. 똥꼬 터진다. 그 선생님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학원 되게 부자지 않냐 이렇게? 의자에도 신발을 신겨주고. 선생님이 테니스 치는데 테니스 공이 이제 이렇게 막 치다 보면은 이제 탄력이 떨어지는 공들은 이제 버려야 되잖아. 그거 선생님이 모아갖고 와갖고 선생님이 작업해갖고 이렇게 끼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고 어차피 버릴 거 이렇게 끼우는 건데. 옛날에 우리 때는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67명이었어. 남학생만 67명 생각해봐. 한 반에. 징그러워요. 여름에는 냄새가. 그 다음에 여자 선생님들은 이 감당이 안 돼. 남자애들 그 덩치 큰 애가 67명이 한 반에 있다고 생각해봐. 영어 선생님이나 음악 선생님 이런 분들은 이게 남자애들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들도 굉장히 세지는 거지. 근데 막 애들 패다가 몽둥이로 때리다가 힘들어가지고 지치고 막 그래요. 옛날에는 이게 구타가 있었거든. 애들 때리는 게 있었거든. 체벌이. 그러니까 쉬는 시간만 되면 난장판이야 애들이. 근데 그때 그 현대무용을 전공했나 그 사람이? 지금은 이제 중년 할아버지가 다 됐는데 이종원이라고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근데 뮤지컬 같은 거 막 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무용 같은 거 하잖아.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때도 리복이 있었어. 리복 광고 모델이었어. 근데 거기서 되게 멋있는 하이틴 스타였거든. 그래서 막 이제 거기서 리복 광고할 때 막 거기서 막 현대무용처럼 막 이런 걸 하는 거야. 마지막 장면에 의자를 갖다 놓고 여기에 탁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서 발을 짚고 의자를 탁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서 탁 떨어지면서 리복. 엄청 멋있어요. 남학생들이 그걸 전부 따라하는 거지. 쉬는 시간만 되면 이거 의자 다 하나씩 해놓고 뒤에 애들이 막 복도에서 날아다니는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뒤집어져 버린 거야. 이렇게.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뭔지 알겠지? 아니 안 들려주셔도 돼. 난리가 난 거예요. 119 난리가 나. 어머니 불러오고 이제 이거 잘못하면 이거 항문 파열이거든. 죽어요 사람. 죽어. 그래갖고 이제 119 실려가갖고 응급수술을 했어요. 다행히 생명은 살렸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엄마를 불러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점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항문은 일단 파열이 됐어요. 그래갖고 응급수술에서 이걸 붙인 거야. 얘는 평생 똥이 2줄기로 나와. 이걸 이렇게 메꿔놔도 이게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똥이 이리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똥 쌀 때 이게 무슨 일이 아닌데 똥이 2줄이 나오는. 또 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게 이제 별의별 일이 애들이 많으니까 별의별 일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애들끼리 장난 많이 치잖아요. 남학생들은 다 자기 청소구역이 있어. 우리 때는 니네도 청소하니? 저희요? 거의 안 하지. 용역회사에서 해주니? 아예 지각하는 애들. 아 그래?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떠냐면 복도에 유리창들이 있다고 그러면 자기 손걸레가 있어. 그래갖고 자기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 그래서 자기 유리는 자기가 닦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 청소구역이 따로 있고 개인 청소구역으로는 자기 유리창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번호가 2번이다. 선생님이 항상 키번호로 2번이었거든. 그 여기 이제 창문 있으면 나는 이거 닦아야 돼. 근데 한 애가 지 창문을 그 바깥에 이제 애들이 놀고 있으니까 이렇게 멍청하게 이렇게 바깥에 보면서 창문을 이렇게 닦고 있었던 거야. 근데 복도 청소한 애가 마대질 하다가 마대걸레 뭔지 알지? 마대질로 이거 하다가 얘 멍청하게 이러고 있는 애를 옆구리로 쿡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생각해봐. 넉넉고 이거 하고 있는데 옆구리를 쿡 찌르면 깜짝 놀래잖아. 그렇잖아. 우리 옆구리 찔러서 장난치잖아. 막 이렇게. 얘가 거기서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계속 수업 시간에 이제 점심시간 끝났는데, 청소 시간 끝났는데 또 우리 뒤에 수업하거든? 중간에 청소를 하고. 계속 아프다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대굴대굴 굴러. 그래갖고 또 119에 실려갔죠. 응급수술했지. 이게 놀래갖고 장이 꼬인 거야. 그러니까 장이 붙어버렸어, 이렇게. 우리 장은 붙으면 이게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 썩어요. 금방 썩어요. 너 그래서 사람 죽으면 내장이 제일 먼저 썩잖아. 왜냐면 그게 소화액이 있잖아. 소화액이 있잖아. 음식을 소화하다가 사람이 이제 숨이 끊기면 이 내장이 그 내장 자체를 소화시켜버려. 거기 소화액이 막 단백질 소화 요소가 잔뜩 나오잖아. 이게 먼저 그러면서 여기 이제 부패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배가 뺑뺑해지면 빵 터지는 거야. 그래서 배가 터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썩는 겁니다. 자연에서 썩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썩는 건데. 그러니까 얘가 그 몇 시간 동안에 장이 꼬여갖고 거기가 썩어버린 거야. 우리 소장이 보통 한 8m, 9m 되거든. 얘가 2m 정도를 잘랐어. 이게 얽혀 이렇게 썩은 부분을 잘라갖고 연결을 했죠. 소장이 2m 짧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얘는 평생 설사야. 이게 또 문제야. 된 똥을 못 넣어요. 그냥 밥 먹으면 줄줄줄 맨날 나오는 거야. 이게 또 부작용이야. 그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정말 너 왜 누워있니? 하여튼 뭐 하다가 똥꼬 얘기를 했지? 전기. 맞아. 이거가 물이 전기 안 통한다는 거. 물이 전기가 안 통해요. 물이 전기 안 통하는데 이걸 전기 통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전해질을 약간 넣어줘야 돼. 이 전해질 조건이 Na2, SO4 뭐 이런 애들, NaOH, 그 다음에 뭐 H2, SO4 뭐 이런 종류들을 넣어줘야 되는 거야. 약간만 넣어주면 돼요. 여기서 안 되는 애들이 있어. CuSO4 이런 애들 안 돼. CuCl2 이런 애들 안 돼.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NaCl 뭐 이런 거 절대 안 돼. 여기 있는 거 절대 안 된다. 지가 분해돼. 구리가 나오거나 염소기체가 발생해. 구리가 나와버려. 얘는 뭐 해야 돼? 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전기 통해주는 역할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목표는 뭘 분해해야 되는 거야? 물을 쪼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것들이다. 왜? 진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애들이 나오거든. 얘네들 집어넣으면. 얘네들은 그냥 물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여기가 이제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나눠져서 여기 스위치를 닫으면 여기 이제 전자가 자 누가 제니 그래서 H 플러스가 달려가고 이쪽에 이제 OH 마이너스 가서 하소연하는 거야. 자 그럼 마이너스 그래서 무슨 일이 자 물이 4개 분자가 깨집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깨지면 4개의 H 플러스하고 4개의 OH 마이너스가 생성이 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4개의 H 플러스가 4개의 전자를 받아가지고 2개의 H2 기체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는 뭐가 된다? 4개의 OH 마이너스가 2개의 물 분자가 되면서 산소 기체 하나가 나오고 4개의 전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수소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산소가 나오더라. 몇 대 몇? 2대 1. 2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반응식을 쓰게 되면 4H2O가 전기 분해를 하게 되면 2개의 H2O가 나오고 그 다음에 O2 하나 나오고 2H2O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맞냐? 8개가 돼야 되니까. 맞죠? 이렇게 됐네. 그치? 뭐가 좀 이상하다? 2개, 4개. 아 미안해. 이거지.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이게 2대 1로 얘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얘는 어디에서? 플러스 극에서. 아하. 그러다 보니까 물이라는 애는 산소하고 수소라고 하는 호돈소 물질로 결합이 돼 있는 그 다음에 전자가 관여한
그런 화학 결합이구나라는 걸 알아내게. 이게 바로 공유결합이다 라고 하는 걸 전기분해라고 하는 방식으로 알아낸 실험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적어봅시다. 엉덩이 좀 지워주세요. 아 그럴까? 아 이렇게. 그래. 잠깐 쉬었다 가자.